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주말 지나고 이제 월요일인데요. 내일이 또 이제 그 임시 대체 공휴일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또 하루 쉬기 때문에 뭐 잠깐 또 하루 쉬어가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좀 띄엄띄엄 이렇게 중간에 연휴들이 좀 껴있으면 조금 흐름이 약간 끊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끊기지 않고 잘 챙기실 수 있도록 오늘 중요한 시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뭐 어디 놀러 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주말 오늘 이제 휴가 내고 언제예요? 그 10월 2일이죠. 네, 수요일도 휴일 내고 뭐 휴가 내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쉬더라고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좀 보시죠. 요즘에 경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또 해외여행을 또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힘든 건 힘든 거고 놀러 가는 건 놀러 가는 거더라고요. 네, 요즘에 좀 분위기가 그래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뭐 사람들이 놀러를 가든 뭐 어떻게 보든 간에 오늘도 주식시장은 움직였는데 여기 차트 지금 보고 계신 건 이제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굉장히 크게 폭등을 했고요. 무려 8%. 그리고 나서 일본은 폭락했고요. 일본은 오늘 네, 4.8% 폭락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왜 그랬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전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죠. 그리고 그거 설명해 드릴 거고, 관련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추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얘기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미국 동부에 그 항만 노조가 내일부터 파업을 해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보다 이게 더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간과하고 있어서 이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고려산업이라든지 미래생명저항 같은 종목들이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은 곡물 수혜주로 급등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만 노조 파업 때문에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전혀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우리나라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죠. 원래 시작은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미국의 다우지수가 지난주 금요일날 신고가 마감을 했거든요. 뭐 유럽의 독일 증시도 이런 식으로 신고가 마감을 잘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아침에 출발은 잘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일본 증시가 폭락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시간대가 똑같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개장을 하는데 일본이 시작하자마자 급락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좀 받았는데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종가 마감이 각각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4%, S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5%. 그래서 그 두 종목을 필두로 또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지수를 또 건드려 놨고, 일본 증시가 마이너스 4.8% 급락을 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대만 지수 있죠. 대만도 보시면은 2.6%로 급락합니다. 여기 우리보다 더 심하죠. 네. 네. 왜냐면 일본 증시에서 뭐가 많이 빠졌냐면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일본에서. 그 일본 증시에서 왜 이렇게 그렇게 큰 급락이 나왔느냐? 그거는 뭐냐면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제 그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총리가 오늘 어제 임명이 됐거든요. 선출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일본 증시 이제 그 영향으로 이제 급락을 했는데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시바. 10월 1일 일본 총리에 취임하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가 일본 총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새 이 사람 때문에 뭐 폭락했다라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 평소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미국이 아니라 일본의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뭐냐면 금융투자세 인상을 주장했고, 그리고 법인세 인상.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대체적으로 악재죠. 네. 일본이 금리 인상을 저번에 한번 해가지고 8월달인가 왜 그거를 사실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증시의 폭락 원인이다라고 꼽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민감해요.
네, 민감하다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이슈로 해서 일본 증시가 오늘 4%대 폭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일본 증시가 뭐 망한다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정책을 펼쳐 뭐 이런 주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엔저가 아니고 엔고. 엔저 때문에 일본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일본 국민들이 살기 힘들다. 그게 일본 사람들의 지금 대체적인 불만이래요. 그게. 그래서 엔저보다는 이제 엔고로 가야 된다.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러려면 금리 인상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엔저 기간 동안에 일본의 대기업들 중에서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당신들 법인세 좀 더 내라. 국민들 힘들어하는데 좀 국민들한테 좀 주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이상한 사람이라서 일본 증시가 폭락한 게 아니라 그동안 엔저로 인해서 많이 올라간 일본의 주식들이 있겠죠. 네, 그 주식들이 이제 이제 주도주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본이 뭐 망했다, 이 사람이 뭐 또라이다 그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출렁거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내일 이제 취임을 바로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엔고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환율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즉 그동안에 엔저 효과를 본 대기업들만 좀 이제 조정을 받고 또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이제 많은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같이 빠진 거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중국은 오늘 시원하게 급등했거든요. 아주 시원합니다. 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뭐 하나 싶을 정도로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여기는 지금 8%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게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4%, 수요일날은 1%, 목요일날 3%, 금요일날 2%, 오늘은 대놓고 8%. 8%로 끝났어요. 그냥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지원하면서 시간을 즐길 거라는데 중국 증시의 작년 작년이구나. 죄송합니다. 작년 고점이 여기거든요. 여기 거의 다 회복했어요. 단 일주일 만에. 대단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일본 공산당도 이렇게 증시 부양책과 경기 부양책, 부동산 부양책을 펼쳐서 말만 했어요. 지금까지 말만 했는데 이만큼 올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치인, 특히 야당, 여당 다 똑같지 뭐 하냐 이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금투세. 고작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야당에서 뭐 금투세 유예로 결론 낼 듯. 전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경기를 부양해 볼까, 부동산을 다시 살려볼까, 증시를 살려볼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래요. 그래서 근데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길게 하진 않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를 뭐 떠나자 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도 경기 부양책 펼치고 유럽도 펼치고 그 다음에 중국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도 올라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다만 여기서 이제 불편하고 좀 화가 나는 부분은 아니 중국도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거를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안 하냐 이거죠. 몰라서 안 하면 문제지만 알고도 안 하거든요 이 인간들이. 그죠? 금투세 이것도 세금 뜯으려서 저기 나오고 있고 근데 이러고 있어요. 세금 뜯는 거에 미쳤어요. 미쳤어. 자, 그래서 이제 금투세는 어쨌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드렸지만 어쨌든 그냥 요번에 넘어갈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일본 증시하고 중국 증시는 그래서 각각 폭락하고 중국은 또 폭등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중국 가는데 못 따라가죠? 괜찮아요. 대만도 못 가잖아. 대만도 폭락했잖아.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로 올라간 것도 별로 없는데 고생만 하고 있죠. 그죠? 네, 저러고 있습니다. 심하게 저럴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저는 삼성전자는 바닥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 얘기는 길게 할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할게요. 삼성전자는 반등 나온 것도 없는데 계속 누르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폭락했다가 반등 세게 나오고 또 폭락하고 재미라도 있죠, 그죠?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연달아서 두 개 팔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고의적인 거죠. 이렇게 하면 중장기 성향에 좀 들고 갈 줄 아는 투자자들도 이거 안 사요. 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다 털리는 거죠. 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수 얘기는 또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을 저기 하니까 일단은 이제 개별주 테마주, 오늘 지수가 아무튼 급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주 테마주들은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호재가 나온 종목들은 급등도 꽤 했고, 아까 이제 그 이스라엘 헤즈볼라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저기 옛날에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주식 전문가 치고 그쪽 얘기를 잘해준다고, 이스라엘이나 중동 쪽 국제 정세. 왜냐면 이제 주식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 뭐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거나 그거를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식 관련돼서 얘기할 만큼은 되거든요.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참고하시라는 얘기 참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그죠? 공부하면서 뭔가 또 정보를 얻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로서 그냥 제 의견도 제 견해도 그냥 참고하시는 얘기죠. 보시면 이스라엘 세부터 봅시다. 지금 뭐 주말 동안에 난리가 났었죠, 그죠? 누구야 여기? 이게 암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암살은 아닌데 아무튼 레바논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오래된 테러 조직 헤즈볼라의 수장 우두머리가 죽었죠. 이건 암살된 게 아니에요. 이걸 왜 암살이라는 표현을 쓰지? 어쨌든 이제 표적 공습에 폭사했거든요. 나스랄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거 헤즈볼라 30년 동안 통치했고 18년 동안을 숨어 살았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공습해서 없앴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깊이까지는 이제 뭐 기억이 안 나는데 15m인가 18m인가 그 정도로 깊은 지하 벙커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 뭐 준장도 와 있고, 그래서 고위층이죠. 근데 와가지고 이제 막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세상에 벙커버스터라고 벙커를 전문적으로 파괴하는 그 폭탄이 있거든요. 그게 뭐 100발이 꽂혔다면서요. 2초 간격으로 한 군데를 계속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진 찍힌 거 나왔는데 와 그냥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표적 공습을 해가지고 그 지하 깊은 곳에 숨어있던 이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휘부가 싹 다 죽었더라고요. 싹 그냥.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북한의 김정은이 막 식은땀을 흘릴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건 있어요. 북한은 여기 이스라엘하고 여기 이쪽이랑 지형이 틀리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이스라엘하고 그때 레바논 좀 다르긴 하겠다. 아무튼 거기는 이제 거기보다 북한은요, 거기는 화강암지대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한번 땅굴을 한번 파면은 이렇게 발견되기도 힘들고 아무튼 그렇다네요. 북한이 또 그런 게 있대요. 참고하시고. 어쨌든 이제 여기 헤즈볼라 여기 수장이 이제 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끄러워졌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종목들이 움직였느냐? 예, 움직였어요. 테마주 위주로 움직였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지수가 급락하는 바람에 부분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쟁, 방산주가 급등했다라고 치면 가기는 갔는데 방산주가 예를 들어서 한 30개다. 방산주 테마가 30개면 그 중에 한 2개만 갔어요. 상한가 없이.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 미국의 항만 노조 파업하는 거 관련주가 갔거든요. 한 2개 갔어요. 한 30개 중에. 예를 들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한 10% 정도만 조금 이제 세게 올라가고 하여튼 별로 간 건 없어요. 근데 가기는 갔어요. 지수 폭락한 거 치고 그 정도 갔으면 많이 갔다라고 보는 거죠. 종목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이제 시끄러웠죠.
그리고 난리가 났다. 그다음에 헤즈볼라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면전 하는 거냐 막 이건데, 자, 종목을 뭐가 움직였냐면 이게 왔어요. 방산주 중에서는 스페코가 왔죠. 네. 스페코가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계속 조금씩 올려놨는데, 이게 장중에 23%, 상한가까지는 못 갔고 23% 급등해서 거래도 어느 정도 거래도 꽤 나왔고요. 14%로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은 많이 간 겁니다.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걸린 이유는 눈치를 채셨겠지만 바로 요 지점에서 걸려버렸죠. 왜 여기서 걸렸느냐? 여기가 그거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이란에 방문했었던 그 하마스 1인자를 암살했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뭐 이스라엘한테 보복하겠다고 막 난리지겼잖아요. 결국은 보복을 안 했지만 못했지, 그죠? 그때가 여기였어요. 그때 마지막에 보면은 급등하면서 거래가 뻥 터진 자리가 있죠. 그죠? 거래가 이때 많이 터질 때가 이유가 뭐였냐면 미국에서 그런 정보를 흘렸거든요. 이란이 보복이 임박했다고. 근데 그게 오버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걸로 끝. 그때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그쪽 거기에서 물린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 밑에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 뭐 같이 좀 움직인 게 휴니드도 차트가 거의 똑같죠. 휴니드 여기는 이제 거래가 별로 없죠. 그래서 오늘 살짝 갔었어요. 여기는 오늘 최대 9.99 10%까지 간 거죠. 그럼 끝났나요? 아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있는 테러 조직이지. 근데 이제 그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레바논 국가를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비행기나 이런 걸로 전투기로 공습을 많이 한 거거든요. 포격이나 이런 걸로. 지상군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지상군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그래서 전면전 시작은 육군이 진격해서 들어가면 전면전 시작이라고 보통은 봐요. 그 전에 뭐 삐삐도 터트리고 하는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휘부를 완전히 이제 제거를 싹 한 거죠. 네. 그럼 이제 지휘부를 싹 제거했으니까 전쟁이 끝날까요? 천만에요. 왜냐면은 이슬람 그 테러리스트 있잖아요. 걔네들은 뿌리가 안 뽑힌대.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이런 데는 지휘관들을 싹 죽이면 그럼 순간 와야 되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저게 일상이라 가지고 만약에 위에 우두머리가 죽었어요. 그럼 바로 누가 또 와요. 밑에 있는 애가 또 승진해서 가는 거라 그 자리에. 죽잖아요? 또 바로. 계속 그렇게 그게 된대요. 중동의 테러 조직들 없애는 게 그렇게 힘들답니다. 요번에 그 헤즈볼라 수장 죽었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또 인간이 또 바로 또 수장이 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다?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자꾸 휴전을 외치거든요. 미국의 지금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원치 않죠. 왜? 대선이 이제 6주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6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밖에 안 남았는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는 표 관리해야 되는데 미치겠죠. 그러니까 맨날 이제 휴전을 해야 된다, 휴전이 임박했다라고 자기 희망사항을 막 언론에다가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나 유럽 쪽에서 이스라엘이랑 헤즈볼라가 휴전할 거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그냥 바이든과 해리스의 희망사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전할 일이 없습니다. 네. 이쪽은요, 이스라엘 쪽은 종교적인 거를 이해를 하면은 더 빨라요. 네. 그게 다음에 해드리고. 아셨죠? 네. 주식하는 사람은 유대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 종교의 역사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하면 저기 전쟁 안 끝납니다. 그냥 평화주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 평화가 최고다 그러면서 뭐 휴전을 얘기하는데 헛소리입니다.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들의 종교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종교 역사를 보면은 저기는 전쟁이 끝날 수가 없어요. 안 끝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러는 거지. 자, 어쨌든
전쟁이 안 끝나요. 그래서 이 휴니드나 이런 게 끝난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주 STX 그린로직스 오늘 아침에 5% 급등 출발해서 12%까지 갔죠. 직전 고점까지 갔었어요. 근데 돌파는 안 했어요. 당연히 돌파 못하죠. 지수가 일본 급락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따라서 급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급등을 하겠어요. 이 정도면 선방한 거죠. 그죠?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웅 로직스라고 있어요. 물류주는 다 얘기 안 해드릴게요. 일부만 얘기할게요. 태웅 로직스라고 오늘 요것도 급등했는데 잘 보세요. 바닥에 있는 게 올라오죠. 네, 잘 보시라니까. 바닥에 있는 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STX 그린로직스도 장중에 10% 넘게 급등을 하긴 했는데 바로 여기 보면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고점 들이니까. 그죠? 여기가 한계인 거예요. 거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제끼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지수도 그러고 있고. 근데 태웅 로직스는 장중에 20% 가까이 19.87%까지 급등을 했고 거래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종가 마감도 아까 STX 그린로직스보다 훨씬 세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별로 올라온 게 없는데 오늘 되게 세게 끝났어요. 왜 그러냐? 상승 여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낮에 우리 회원들 기법 강의한 거는 그 곡물 사료주였는데 그런 똑같은 맥락인 거죠. 여기 보세요. 급등하기 전이에요. 하루 전. 보니까 어디에 있다가 급락했어요? 7월 달에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 다 해놨다가 여기에서 7월 달부터 투매 나오는 바람에 쭉 빠진 거잖아요. 태웅 로직스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왜 떨어졌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앞두고서 헛소리했죠.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실망해서 투매하고 던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죠. 떨어지고 나서 그냥 거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한 방에 인생은 한 방이다. 저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보통 다 한 방에 가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근데 어쨌든 한 방에 회복했어요. 3개월 동안 떨어진 거 한 방에. 그때 그래서 이런 데서 힘드시겠지만 손절하지 말고 참아라. 참으셔야 된다.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린 거죠. 근데 어때요? 그 말이 맞았잖아요. 한 방에 해결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욕심낸 게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참으시라고. 참았더니 문제가 한 번에 한 방에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아까 얘기한 인생 한 방, 그거는 이제 욕심내시는 분들, 몰빵쟁이들. 네. 그거 이런 한 방은 좋은 한 방이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아무튼 떨어질 때 거래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확 올리는 거예요. 근데 STX 그린로직스는 힘든 거지.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스펙보다 아까 자기가 올라올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비싼 맥락인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다음 주란다. 내일 쉬고 만약에 수요일 날 또 방산주가 급등한다 그러면 스펙코 말고 다른 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일이 어디에서 또 있었냐면 이쪽에서 있었죠. 고려산업. 고려산업이 이게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 날 여기서 단타를 쳤잖아요. 아침 우리 회원들 아침에 시초가에 잡아가지고 최대한 15%까지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고려산업을 이게 왜 올라왔냐면 그때 얘기해드렸잖아요. 미국 동부 항만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때 수혜주로 사서 공략하고 팔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것도 뭐 여기 언저리에서 뭐 어떻게 했어요. 저번에 얘기해드렸죠. 그죠? 우리 방에서 들고 있는 종목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얘기 안 할 거라고. 근데 아무튼 더 이상으로는 추가 공략을 안 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얘가 이 친구가 금요일날 급등을 했죠.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22%로 끝났고 거래도 엄청나게 터졌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얘가 대장인 거예요. 미국 항만노조 파업하는 것 때문에 얘가 대장인데 오늘은 보시면 대장이 아니에요. 아까 STX 그린로직스랑 똑같아요. 최근에 물류주에서 대장은 저 친구인데 태웅 로직스가 더 많이 갔거든요. 고래산업도 오늘 보면은 9%까지 올라간 게 다예요. 물론 9%도 급등인데 오늘의 대장은 누구냐면 미래생명자원이었어요. 미래생명자원이 오늘 17%까지 급등했고 끝날 때 9%로 끝납니다. 근데 고려산업은 끝날 때 마이너스 1%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아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STX 그린로직스와 태웅 로직스랑 똑같은 거죠.
고래산업이 7월 달에 개미들이 투매하기 전에 여기였어요. 오늘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예. 이미 금요일 날 여기까지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를 메꿨다고요. 상처난 거를 다 회복을 시켜놓은 거예요. 거래도 터졌고.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안 올라가도 돼요. 회복이 됐잖아요, 일단.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근데 미래생명자원을 보시면 오늘 급등하기 전에 얘도 금요일날 급등하긴 했거든요. 고려산업이 급등할 때는 2등이었죠. 금요일날 고려산업이 1인자, 얘는 2등. 근데 오늘은 바뀐 거예요. 왜? 여기는 7월 달에 개미들이 투명하기 전에 가격대가 여기였거든요. 여기였다. 근데 어때요?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낙폭과 대주들은 목표가 어디예요? 구덩이를 완벽하게 메꾸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목표를 두고 올라오는 거예요. 개미들은 막 이게 구덩이를 심하게 판 종목이 올라올 때 내 매수가까지 와야 돼. 내가 얼마 수익 날 때까지 와야 돼. 막 그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장사 잘하는 사람들 옆 주변에 계시나요? 장사 잘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 잘 보면 상대방이 뭔 생각하는지, 상대방이 뭘 바라는지 정확하게 합니다. 부러워 죽겠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좋은 대학 안 나와도 돼. 그런 사람은 장사를 잘하든가 사기를 잘 쳐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알아서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은 사업가고, 나쁜 짓을 하면 사기꾼이고, 그죠? 그래 되는 거예요. 어쨌든 둘 다 큰 집에 가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은 돈을 잘 벌어서 큰 집에서 살고, 한 사람은 사기를 쳐서 큰 집에 들어가죠. 거기 국립 큰 집, 감옥에 들어가요. 어쨌든 이제 그런 케이스. 미래생명자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응? 비율을 들다 보니까 감옥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죠? 같은 맥락인 거예요. 여기의 목표는 뭐냐? 구덩이를 메꾸는 거 있는 거예요. 미래생명자원 이만큼 해놨어요. 다음 주에 자꾸 다음 주란 오늘이 금요일이 아니죠. 내일이 쉬는 날이니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미래생명자원도 지금 얼추 채웠거든요. 그럼 다른 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화요일날 저희 방에서 고려산업을 사가지고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았다니까 하루 만에 15%까지 수익을 내고. 근데 오늘은 뭐 했을까요? 미래생명자원을 했죠. 미래생명자원이 원래 여기쯤에서 사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실은 금요일날 팔았어요. 금요일날 20% 급등할 때까지 해서 싹 팔았거든요.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수익이 많이 났겠죠. 요거를 갖다가 수익이 최대한 18%? 20% 조금 안 되게 수익이 났어요. 그걸 다 팔고 오늘 아침에 다시 사줬어요. 시초가에. 그리고 오늘 17%까지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한 17%, 18%까지 수익 내고 다 팔았다가 오늘 아침에 사서 또 17% 정도의 수익을 낸 거죠. 오늘 최대 17%까지 갔어요. 실제로 그 정도에서 매도 사인 내드렸거든요. 이상하게 단기반하고 라이브 문자반 종목을 원래 다른 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같이 내면은 잘 되더라고. 더 잘 돼. 네? 더 잘 되는 거 같아. 희한해요, 요즘에. 근데 아무튼 여기 17%까지 수익. 그러니까 한 종목 갖고 이틀 동안 수익 합치면 얼마예요? 35%가 넘는 거죠. 제가 얘기해드렸죠. 금요일날 저희 방에서 매도 사인 나온 게 5개라고. 그 회원들이 현금을 잔뜩 들고 있겠죠?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 바로 수익 내는 겁니다. 응? 그러면 돈이 당연히 벌렸겠죠. 응? 요즘에 자꾸 수익 안 난다고 그러시는 분들, 바깥에 있는 분들 많으신데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아침에 정확하게 이걸 짚어서 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갖다 잘 보세요. 문자 나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봅시다. 문자 나오는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항만노조 문자 이거 나가는 거 준비할 동안에 잠깐만, 미국 항만노조가 파업하는 게 지금 되게 큰 문제인데 이걸 잘
인지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이걸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오늘 아침 미래생명자원 문자 나온 게 이거예요. 오늘 아침 8시 58분 9시 전에 나갔죠, 그죠? 미래생명자원 미국 항만노조 파업 수혜주 분할 매수. 이게 분할 매수가 몇 날 며칠 분할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 분할 매수의 의미가 뭐냐면 아침에 바로 사시는데 예를 들어 내가 1000주를 살 거다. 1000개를 살 거면 한 번에 다 사지, 한 번에 주문 넣지 말고 두세 번 끊어서 주문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의 분할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초가에 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꺼번에 이제 사람들이 시초가에 몰려버리면 호가가 뜨니까 막으려고 그런 거죠. 항만노조를 왜 항만노조 수혜주를 사느냐. 아까 그 물류주도 이것 때문에 한 건데 잘 보세요. 이거 우리 회원들도 잘 이해하시라고 한 건데 미국의 동부 항만노조가 내달 1일 파업 예고. 그거 아세요? 미국에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그 여기 화물 노조도 그렇고 여기 항만 노조도 그렇고 파업을 하거나 아니면 지지를 안 한다는 얘기를 막 해요. 해리스가 이길 거라고 자신하는 분들 많던데 우리나라 언론에 100% 속으신 겁니다. 누가 이길지는 끝에 끝날 때까지 가봐야 알지만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항만 노조가 지금 파업을 내달 1일이면 내일이라는 얘기인데 노조 측에서 임금 인상 및 항만 자동화 금지 요구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뭐 메인주부터 텍사스주까지 뭐 쭉쭉하면서 공급망 위기가 확대하고 있다. 이들의 파업은 월마트와 홈디포 등 현지 기업들은 물론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이게 얼마 만에 지금 파업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냐면 77년 이후 몇 년 전입니까? 이거? 한 47년 전? 3년만 더 있으면 50년 전인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정부가 그만큼 무능하다는 거예요. 응? 파업을 거의 50년 만에 파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중간은 다 건너뛰고 업계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문을 닫을 수 있는 항구는 미국 내 모든 컨테이너 수출의 몇 퍼센트? 68%.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모든 컨테이너 수출의 68% 이상과 컨테이너 수입의 약 56%. 이에 따라 파업이 짧은 기간 진행된다고 해도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주요 자동차 제조사는 물론 아까 월마트, 홈디포, 이케아 쭉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것만 하나요? 아니죠. 뭐 농산물. 미국이 농산물 수출국인 거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메인 뉴스에서 이거 얘기 안 나오는데 고려산업이 주가 급등한 이유가 미국 항만노조 파업 때문에 식량 공급 위기 우려가 커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20% 정도밖에 안 돼. 20% 되나? 20% 저는데 특히 사료 있죠. 사료용 옥수수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밀 이런 거는 수입이 95%에서 99%예요. 근데 이거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축산농가에서 사료 공급에 이런 거에 차질이 커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내 사료 회사들이 급등하는 거예요. 고려산업하고 아까 미래생명자원이 뭐예요? 사료 회사잖아요. 사료 회사라고. 집에 개 한 마리씩 요즘 많이 키우시죠? 고양이나. 제가 정말 주식하는 사람이면 이런 뉴스 보면은 혹시 모르니까 우리 댕댕이하고 야옹이 사료 좀 챙겨놓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아예 별일 있겠어? 예, 별일 없어야죠 당연히.
근데 종목들이 지금 급등할 정도로 이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러다가 이제 뭐 그냥 풀리면 끝인데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저렇게 문제 생기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STX 그린로직스 최근에 페노션 같은 것도 급등하고 있었죠. 물류주하고 이 곡물 사료주들이 급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것 때문에 급등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미국 항만노조 파업도 큰 이슈인 거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데는 한참 걸려요. 근데 파업은 내일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웃으면서 아유 뭐 별일 있겠어 이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그 테마주가 움직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류주나 이 곡물 관련주들은 좋은 게 재료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죠. 그러면 이거 그걸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지금 미국 항만노조 물류 차질 그것도 있고, 바이든이 처음에 집권했을 때 항만 물류 시스템 붕괴돼 가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인플레이션 부추긴 게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날씨가 지금 되게 안 좋다. 막 이상 기후 때문에 희한하잖아요. 지금. 네. 저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축산물 관련주들도 잘 봐야 돼요. 사료주가 계속 올라가죠. 사료값이 폭등하면 사료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어요? 가축이 먹어요? 가축이 먹지. 그러면 돼지, 소, 닭고기 가격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겠지. 그러면 누가 수혜주가 돼요? 뻔하잖아요. 그렇죠? 종목 얘기 안 할게요. 네. 아 이런 힌트는 안 드리기로 했는데 그죠? 네. 어쨌든 닭고기 그죠? 치킨 좋아하시잖아. 치킨만 좋아하지 마시고 치킨집을 한번 이런 거 잘 참고하시면 돼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얘기가 길어지면 안 돼요. 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전쟁과 물류위기, 식량위기 이것까지 두루두루 얘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장 상황이 좀 그래가지고 또 내일도 쉬는 날이니까 그죠? 테마주들이 많이 가진 않았어요. 많이 안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간 게 아니라 아직 기회가 남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사 보시겠어요? 요거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죠. 네. 지금 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제 이란이 레바논이 아니라 헤즈볼라를 이제 도와줄 것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럴 가능성 없다고 했잖아요. 이란은 이스라엘을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못 이긴다고. 이란은 북한처럼 입만 살아가지고 막 입만 털거든요 지금. 이란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기사 보면서 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만 하여튼 네. 제가 이란 국민도 아닌데 부끄럽더라고요. 이란이 레바논 파병 가능성에 군을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했답니다. 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기 이제 외무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란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피살된 것에 대응해 레바논에 추가 병력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파병 가능성을 일축했다. 누가?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뒤에 얘기 들어보면 나 같으면 진짜 쪽팔려서 난 외무부 대변인 때려쳤을 것 같아. 이란은요 되게 힘이 센 나라가 아니에요. 비겁한 나라라니까. 뭐라 그랬냐면 레바논은 시오니스트 정권 이스라엘을 물리칠 능력이 있다. 이 물리칠 능력이 있어갖고 지휘관들부터 다 죽었습니까? 저항 세력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혼자서 싸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를 안 보낼 거다. 그럼 참 이렇다니까요. 이래봐. 그리고 여기 봤잖아요. 전세계 독재자들이 이제 봤을 거라고. 지하 15m인가 18m 같은 그 깊은 곳에 숨어 거기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도 이스라엘이 와서 때려니까 죽잖아요 사람이.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 시체도 없대요. 응? 시체도 없대.
당연히 없겠죠. 그 폭탄을 갖다가 2초 간격으로 그렇게 100발인가 때렸다는데 그 큰 폭탄들을. 네? 이스라엘 전투기 조종사들이 작전 시행 30초 전에 명령받았답니다. 30초 전에. 안 새나가게 하려고. 머리도 무지하게 썼구만.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북한의 김정은하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있죠. 하메네이 숨었대면서 지금 숨었대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라고 있거든요. 할아버지. 네. 어디 더 정말 안전한 곳으로 숨었답니다. 죽을까봐. 네? 이란이 덤비겠어요? 네? 덤비겠냐고. 아시겠죠? 네. 이란이 개입해서 뭐 저기 뭐 3차 뭐 중동전에 뭐야 3차란다. 3차 핵전쟁 일어난다 그러는 소리는 헛소리 같고요. 네. 못 덤벼요. 다만 테마주는 계속 갈 거라고 봐요. 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가만 안 둘 거거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예멘 후티 반군도 같이 공격했거든요. 홍해바다 앞에서 난리치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 근데 걔네들은 약간 또라이예요. 예멘 후티 반군은. 그래서 지나가는 배들한테 계속 화풀이 할 거예요. 그럼 물류주 또 가겠지. 네? 이해가시죠? 네. 그래.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 관련된 전쟁 관련주는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것 때문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유가가 급등해서 뭐가 되고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란은 여기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왜? 자기들 죽을까 봐. 보셨잖아요. 이게 할 소리입니까? 자기들이 지킬 능력이 있다고요? 아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 많이 하실까 봐 좀 상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아무튼 저희 우리 방에서는 미래생명자원으로 지금 수익을 또 냈는데 또 현금이 또 생겼죠. 그러면은 이제 내일 쉬고 수요일날 또 좋은 종목 추천 나갈 테니까 기존 회원분들은 또 아침에 문자 그 매수 사인 들어오면은 바로 사시고요. 혼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지금 혼자 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회원분들 여기 제 방송 계속 듣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죠? 네.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종목을 들고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겠지? 예, 올라가야죠. 그런데 그냥 안 올라가요. 난리치면서 간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지만 스타일이 바뀌었죠. 미래생명자원이라고 고려산업을 걸 저기서 싸게 샀는데 저걸 팔아요? 옛날 같으면 절대 안 팔았죠. 요즘 팔잖아요. 10에서 20%? 어쩔 때는 한 7%짜리만 수익 나와도 팔아버려요.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게 회원들한테 더 좋으니까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종목 하나 들고 끝까지 버티고 계시죠. 물타기도 안 하고 설령 물타기를 해서 그 종목이 올라와도 저기 위에서 같이 팔으려고 그대로 들고 가다가 다시 또 끌려 내려가시죠. 그렇게 하면 돈이 하나도 안 벌려요. 응?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돈 좀 아껴보려고 혼자 하시죠. 해보세요. 잘 안 되신다고. 계속 안 되시라고 제가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회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고 스타일을 바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스타일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100% 모르시잖아요.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매도 사인 나온 거 그거 여기서 옛날에 좋은 뜻으로 얘기해줬거든요. 바깥에 있는 분들 같이 팔아라 그러면서. 근데 지금 제가 그거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팔았다가 다시 살 일이 또 생긴다고. 미래생명자원 금요일날 팔았다가 오늘 아침 다시 샀어요. 주말 빼면 저녁 때 팔았던 거 아침에 다시 산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은 얘기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들어오시고 신규원들도 겁내지 말고 들어와서 같이 하세요. 요즘에 이렇게 수익 나는 방이 없어요. 없다니까. 단기반으로 들어오든 문자반으로 들어오든 라이브로 들어오시건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들어오시면 되고 회원가입 문의는 여기 사무실 있죠. 사무실 대표번호로 전화하시면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네,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믿고 들어오세요. 미국이 금리 인하했고 중국이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는데 우리나라가 안 간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중국 보세요. 미친듯이 올라가잖아 지금. 그죠? 홍콩 아우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우리나라가 안 간다고요? 누가 그래? 데리고 오세요. 확 그냥. 네? 가요. 우리도 가게 돼 있어요. 제 뒤에 김 실장님 오늘 뭐 개인 일정이 있으셔서 방송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했습니다. 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내일 하루 잘 쉬시고요.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